안녕하세요. 돈 되는 금매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동경찰서에서 최근에 그 분양권 사기가 급성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안내를 좀 하고 좀 주의를 당부하는 걸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와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분양권 사기 사례들이 조금 많고 요즘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문서 위조가 너무 극성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저희 중개사들이 실수하지 않고 안전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촬영을 합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네, 최근에 우리 그 둔천동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거기에 아파트 분양했던 건데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분양 계약서 이조, 신분증 이조, 핸드폰은 또 대포폰 등을 사용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마 가격금이 들어간 사례에서 그 가격금을 문제가 돼서 부동산들이 아마 물어줘야 되는 이런 사례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은 강동경찰서 접수됐고 강동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과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수사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포폰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찾는 것도 어렵고 정말 잡기가 어렵고 당연히 그냥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왜냐하면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말만 믿고 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다 보니까 중개사무실에서 그 비용을 다 대납해서 마무리 짓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핵심은 이거 같아요. 너무 프리미엄이 너무 낮게, 시세보다 너무 낮게 해서 뭔가 전화가 오거나 그런 물건 접수가 되면 일단은 등기가 나와 있지 않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쯤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중에 거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나 시행사에 당첨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는 게 좋은데, 보통 부동산에서 그래도 거래하고자 하는 욕심에 물건이 싸게 나오면은 기다리고 대기하던 손님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일단은 가계약금 일부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서 지금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확하게 주의할 점과 이제 프로세스를 꼭꼭꼭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 같으면 너무 금매는 일단 의심해 보아서 신분증을 중개사 자체가 꼼꼼히 확인하고 분양사에 전화를 한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미등기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등기부라든가 나오기 전이에요.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이것은 저 같으면 이런 요즘은 참 발달이 잘 돼가지고 이조를 정확히 해요. 알아볼 수 없게끔 이조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부동산들도 조금 욕심 부리다가 좀 빨리 서로 그 문자로 가계약에 대한 내용 보내고 상대편 분양계약서와 뭐 계좌번호 이걸 보내고 일을 하다 보면 순식간이에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진짜 잠시 방관하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했는데 나는 뭐 자신 있어. 이런 부동산들도 많겠지만 저 같으면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을 끝나고 돈이 오고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명의 변경이 맞춘 날, 같은 날 다 그 건설사나 시행사 분양변경이 전부 확인한 다음에 건설사 가서 명의 변경 도장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명의 변경하고 돈이 오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참 근데 자, 그게 현실적으로는 예. 참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하나 분양권 거래의 특성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만나서 계약금을 넣고 그다음에 실거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명의변경 사무실에 가서 잔금을 주는 경우가 대박인데, 지금 현재 사고 나는 부분들이 하나같이 계약금만 가지고 사고를 내고, 특히 계약금도 다 정상적으로 가지 않은 일부 가계약금을 받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피해가 지금 가장 큰데, 이 피해가 가장 있기도 쉽지만은 또 예방 차원은 이제는 주중에만 일과 시간에만 거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주로 오후 5시 넘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물건을 주고,
그리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던집니다. 사유는 얼마든지 돼서 뭐 부모님이 아프다 아니면 뭐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 돈이 너무 급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다 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던지는 경우인데 이 시간대가 보통 5시 반 넘어서 그러면은 시행사에다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 그리고 싼 물건이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여러 군데에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급한 마음에 이 물건을 턱석 잡으면은 그런 물건들이 전체적으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놓고 나면 이 가계약금만 먹고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지금 분양권 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타 동네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있다는 예, 거죠? 예, 네. 예. 저한테도 사실 이 사기꾼이 연락 연락이 왔었죠. 와서 예, 저도 예. 통화를 했는데 이상한 게 저는 딱 한 가지가 뭐야 이랬던 게 저희는 이제 분양가를 알잖아요. 일반 분양가를 다 알고 있는데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한 2억이 낮은 분양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니야 2억이 일반 분양가보다 낮다고? 이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막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네, 우리 그 대표님은 현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알고 있었고 이 동네에 새로 온 부동산들은 그렇죠. 서안이라는 단지가 조그만하고 여기에 포레온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만 놓고 보니까 너무 급하게 달려들어서 이런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그 사기치는 사람들은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은 부동산 그 다음에 젊은 층 타겟 그리고 아니면은 돈 욕심이 많아서 부동산이 먼저 사서 되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이런 곳을 가장 먹잇감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번에 보니까 그 사기친 자가 부동산 10군데 가까이 물건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집이 당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나마 이게 집단적으로 부동산이 모여 있다 보니까 소문이 이런 문제성이 있다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못해서 맞아요. 그나마 예.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은 좀 다행이다. 그럼요. 그런 경우 다행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어요. 이게 아마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부동산들 공인중개사들이나 중개업소가 그래도 소소한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그 모임에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서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었던 거지 사실은 그런 모임조차도 없었으면은 아마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분명히 같은 사람한테 당하는 일이 요번에도 나왔을 건데 그나마 여기는 중개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차원이 화합이 잘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를 봤다고 공지를 해줘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표님한테 최근에 들은 네. 거는 다른 지역 얘기지만 정말 너무 네. 계좌에 그런 것도 조금 너무 자세히 네네. 제가 아니요 얘기하는 자세하게 알려주면 따라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동종업종에 일하는 분들이 피해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공급계약서나 신분증이 가짜를 만드는데 티가 안 나게 만드는 방법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탁월하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A 식당에 고깃집이에요. A 고깃집에 그 사람 주인의 인적사항을 신분증하고 공급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식당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한 30명 정도 단체 소고기로 회식할 건데 그 예약 좀 잡아달라. 그러면 주인은 요즘 불경기에 너무 좋아서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예치금을 좀 넣어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주세요 해서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그 주인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상대방 부동산에 이 계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들은 시세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3억인데 뭐 나 너무 급해서 2억 2천이나 2억 3천 아니면 2억 5천에 팔아야 된다고 내놓으면은 부동산들이 대개 손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계약금 2천 3천을 서로 넣어요. 왜냐면은 싸게 넣으면은 그거 배액 보상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계약금을 2, 3천을 넣습니다. 이 친구들은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는 그 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다른 업체에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거기다가 돈을 3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치금 50만 원 뺀 2,950만 원을 이 계좌로 좀 돌려주세요 해서 돌려받습니다. 식당 주인은 어차피 잘못 들어온 돈 돌려줘야 되는데 예치금 50만 원 빼고 돌려달라니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돌려줍니다. 돌려받은 통장 자체가 벌써 대포 통장이에요. 이렇게 사기를
하루에 3군데, 4군데가 당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막말로 1년치 연봉 다 벌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잡을 수 있는 길이 경찰도 난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주중에 꼭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 사람이 당첨 유무가 맞는지, 그리고 이 호수에 혹시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가계약금도 넣으셔야지 안전하지, 그냥 싸다고 아니면 금매라고 해서 이렇게 덤비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이 수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개사 분들이 좀 이 분양권 시장에 조금은 더 조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선의의 일반 분양자 분들도 중개사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거기랑 안 해,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있죠. 다 달라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지금 AI가 너무 발전을 했고 또 사문서 위조 이런 사기꾼들이 항상 그 미등기 상태의 분양권 쪽에 많이 사기를 치니까 일반 분양자 분들, 조합원 분들도 이런 부분을 중개사들이 꼼꼼히 챙길 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분양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등기한 물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은 다 지급하고 등기 접수할 때 법무사가 접수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럴 때 근저당 말소한 걸 가짜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근저당을 안고 등기를 받아서 한말로 몇 억씩 더 비싸게 주고 상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거래하는 물건 자체가 사문서 위조로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거래를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신종 사기꾼들이 많죠. 왜냐하면 네. 또 어려워질수록 더 그렇죠. 이런 일이 더 발생하고 특히 분양권은 우리가 이번 사건도 사실 전화로 접수받은 사건이에요. 의뢰를 전화로 접수받았고 또 분양계약서나 신분증을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다 받았죠. 사진 찍어서 부동산에서 받아가지고 보통 중개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이것은 당사자들 직접 만나서 또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참석해서 의뢰받고 또 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꼭 당사자들 만나서 그런 간단하게 너무 편리한 방식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예, 네. 예. 네. 이 영상을 꼼꼼하게 좀 길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분양자들도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분들도 그리고 중개사들도 좀 선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